케이블카 사업이 이르면 연말 착공할 예정인 가운데 상부 정류장을 축소하라는 환경부 요구를 양양군이 찔끔 반영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동해 경자구역 망상 1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사업자 측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밤새 속초 청년몰과 고성 리조트에서 잇따라 불이 나 청년들의 일터가 불타고 대피하던 투숙객 2명이 다쳤습니다. 강릉시가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대만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산체험과 K 콘텐츠를 내세운 이색 여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이르면 올해 말 착공될 예정인 가운데 시설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환경 훼손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케이블카의 상부 정류장을 축소하라는 환경부의 요구가 있었는데 양양군이 찔끔 축소했다며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설악산 5색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입구인 양양 5색지구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설악산 끝천까지 3.3km 구간에 케이블카가 연결됩니다. 이르면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최종 설계안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미 케이블카 상류 정류장 높이는 1480m에서 1430m로 50m 낮춘 단계에서 기존 설계안과 비교해 유일하게 바뀐 건 상부 정류장 시설의 면적입니다. 지난 2월 원주지방환경청이 면적 축소를 놓고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고 양양군은 이번 설계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상부 정류장은 항공기 모양과 유사한데 양양군은 기존 설계안보다 건물의 양날개 부분을 축소했습니다. 건축 부지 면적은 기존 2028제곱미터에서 1826제곱미터로 10% 정도 줄어듭니다. 1시간당 825명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용객들의 안전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부 지역에서 그 훼손을 최소화하는 문제 두 가지의 방향을 초점을 맞춰갖고. 하지만 환경단체는 200제곱미터 정도 찔끔 축소한 것으로는 생태계 훼손을 막는 게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5년 초안 당시 상부 면적은 952제곱미터로 이번에 축소한 면적이 초안의 2배 달해 신용만 낸 면피성 축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계획에서보다 이미 굉장히 이제 훼손 반경이 더욱 커진 상황이고 10%에 해당하는 그 저감은 사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상부 정류장의 최종 설계안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피 공간이나 체류 인원 등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통보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5개 환경국책기관이 개발에 일제히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지만 지난 2월 환경부가 이를 뒤집고 5색 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가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 10명 중 6명이 5색 케이블카 설치 등 설악산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는 녹색연합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 1지구 사업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자청도 지정 취소 행정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시행자의 법적 대응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배원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둘러 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제기해온 의혹들이 강원도의 특정 감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신속히 사업 정상화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동해 ECTA 법인을 동자청의 직권으로 지금 즉시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해 ECT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도 지정 취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자 시행 지정 취소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9월쯤에는 취소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영석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주 직권 취소를 결재했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법무과에서 다음 달 14일 청문을 실시해 청문 결과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청문 결과를 보내면
최종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사업 시행자인 동해 ECT의 법적 대응입니다. 동해 ECT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직권 취소는 자유지만 무책임한 권한 행사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연된 책임이 꼭 전적으로 100%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다면 나눠서 져야 되기 때문에 동자청과 관련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고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경매가 진행 중인 ECT 소유 토지가 넘어가면 사업 시행자 지위가 자동으로 박탈되는 만큼 소송으로 인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단 1%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아마 기각될 확률이 저는 많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자청은 망상 일지구 대체 사업자로 대기업 등 3-4개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현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사업 재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어젯밤 속초 청년몰에서 불이 나 2층 건물을 모두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고성의 리조트 야외 바비큐장에서도 불이 나 200여 명의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했고 2명이 다쳤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부둣가의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매캐한 연기는 일대를 폭풍처럼 뒤덮었습니다. 어젯밤 10시 35분쯤 속초 갯배 선착장 인근 청년몰에서 불이 났습니다. 청년몰 휴업일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건물 20여 개 점포를 모두 태우고 새벽 2시가 넘어 겨우 불이 꺼졌습니다. 날이 밝고 잿더미가 된 현장을 마주한 청년몰 상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경험도 자본도 부족한 생애 첫 창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염려되는 건 그겁니다. 당장 영업을 좀 최대한 어떻게든 빨리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보니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속초시는 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해 피해 상인 지원 방안과 복구비 국비 예산 확보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34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은 속초시 소유여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됐지만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상인들하고 의견도 많이 교환을 해야 되고 피해 상인들이 지금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피해 수습본부에서 피해 상인들과 함께. 화재의 원인 규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합동 감식 결과 1층 데크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몰 앞에 그 데크 부분으로 이제 추정은 되고요. 그 부분을 이제 유관기관이 섹터를 구분해가지고 현장 증거물을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된 증거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새벽 1시 25분쯤 고성의 한 리조트 야외 바베큐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2명이 다쳤고 1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쪽 라인은 그나마 연기가 없었고 나오기 편하셨고 이제 그 바베큐장 근처에 있는 그쪽이 좀 나올 때 힘들었죠.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에서 있었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이병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차로 터널 안에서 오토바이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합니다. 터널 밖으로 나온 다음에도 이리저리 위태롭게 방향을 바꿔가며 승용차를 위협하면서 진로를 방해합니다. 이 승용차는 서행하는 오토바이에 경적을 한번 울렸다가 3km 이상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욕설을 하고 뒤로도 차가 계속 막혀서 저를 우회해서 지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난폭운전은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처벌 대상에 포함됐고 2016년부터는 보복운전을 해 처벌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적용된 이후 강원도 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관련 판결 47건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주로 적용됐을까? 난폭운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24번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 앞에 특수가 붙은 보복운전 관련 혐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수가 들어간 혐의는 형법에서 다른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주로 붙는 혐의인데 죄를 더 무겁게 봅니다.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라는 문장이 등장하는 이유인데 자동차는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라고 보는 겁니다. 보복운전 피해 차량 3대 중에 한 대는 경차로 21건 중에 7건이었습니다. 강원도 전체 차량 가운데 경차 비율이 10.7%니까 경차를 타면 보복운전을 당할 확률이 크게 올라가는 셈입니다. 술을 마시고 저질렀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변명이라도 할 텐데 보복운전 중에 음주운전은 2건뿐입니다. 이처럼 보복 난폭운전은 고의성이 짙어서 죄질이 불량한데 실제 처벌도 무거웠을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서 실형이 내려진 건 25.5%인 12건인데 전체 형사사건에서의 비율 25.9%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폭운전 형량은 원래 실형이 없고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다 보니 생긴 착시일 뿐입니다. 또 집행유예는 오히려 형사사건 전체 34%보다 훨씬 높은 46.8%로 나타났습니다. 벌금을 받은 경우에도 평균 340만 원가량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정지를 당한 수준의 벌금에 그쳐 죄를 무겁게 본다는 취지가 무색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세운 강릉시가 대만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강릉 관광지 홍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내세워 청정 자연 속에서 여러 체험도 즐길 수 있는 한국의 이색 여행지로 소개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꽃잎 조명이 쏟아지는 체험관에서 포즈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하기도 하고 다채로운 조형물이 가득한 하슬라하트월드의 작품 세계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대만에선 즐기기 어려운 생소한 겨울 스포츠 컬링. 대만 관광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난생 처음 컬링 경기를 즐깁니다. 빨강 스톤이 얼음판 위로 미끄러지며 노랑 스톤을 밀어내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한국 대만 관광 교류회의에 참석한 대만 여행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강릉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1박 2일 팸투어에 참여했습니다. 강릉시는 특히 컬링 체험 등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강릉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설악산이라든가 자연 환경을 위주로 된 관광이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2018년도 평창 올림픽 직후에 이제 스포츠 체험 관광이 더 활성화가 됨으로써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대만 관광객은 연간 120만 명가량.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강원 지역을 찾습니다. 강릉에서 촬영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면서 2018년과 19년 대만 관광객의 강릉 방문은 정점을 찍었지만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3년여간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자연경관만으로는 승부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강릉시는 야간 관광지, 스포츠 프로그램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직접 둘러본 대만 관광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这个城市是我非常愿意推荐给我们台湾的旅客的城市，因为它真的是很清晰，很适合在这里旅行，尤其在夏天的时候。 강릉시는 대만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첫 국제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일본, 그 다음에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미주 쪽으로도 확장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끝나면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해외여행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강릉의 관광자원이 눈길을 끌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K리그1 강원FC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최용수 감독을 전격 경질하고 새 사령탑으로 윤정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윤 감독은 선수 시절 국내 최고의 테크니션이라 불리던 미드필더였으며 지난해엔 일본 J리그 제프 유나이티드 감독을 맡았었습니다. 윤 감독의 데뷔 무대는 오는 25일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강원도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비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이달 말까지 신혼부부들의 신청을 받아 전 월세 주택비를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1년에 최대 30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머물고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2천 가구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려면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우리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삼척 용화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해경은 잠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연안구조정과 육상 순찰팀을 투입해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강원본부가 강릉시에 택시 감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강릉시가 모 법인 택시 91대 전체를 졸속으로 감차해 택시 노동자가 해고됐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택시 감차 예산도 며칠 새 600만 원이나 인상된 5천만 원을 지급해 예산 낭비와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91대의 택시 감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했고 부족했던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세부 사업 간 예산 변경 사항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시의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얻어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후 항체 검사에 나섭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충북 청주와 증평 지역의 한우 염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검사를 벌입니다. 검사 대상은 소, 염소 전업 농가의 5%, 돼지 농장의 2%로 소, 염소 89농가, 돼지 3농가, 도축장 80곳 등 172곳이 대상입니다. 삼척시가 도심 지역의 상수도 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2019년부터 321억 원을 들여 배수관 13.3km, 급수관 21.1km 등 모두 34.4km 구간에 걸쳐 관망 정비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이번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돗물의 품질도 높일 뿐 아니라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려 연간 40억 원 이상 절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성군이 공동주택과 기숙사, 영화관이 밀집한 고안읍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에 나섰습니다. 정성군은 고안 8리 20리 주거 밀집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해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